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14일 날 있었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수 움직임과 관련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9월 13일 날 9월 14일 지수의 움직임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한 바 있는데요. 보기 좋게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 빗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당시에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335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 위치에서 풋 옵션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판단을 했었고, 콜 옵션은 큰 금액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 손실을 입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는 위치에 있었고요. 335포인트만 유지를 해줘도 수익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투자자별 만기손익 산세라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선물과 옵션을 합한 수치, 그러니까 선물은 3개월, 옵션은 1개월 이렇게 합한 수치를 그래프로 이렇게 추정치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승을 할수록 외국인의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9월 14일 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9월 14일 날 외국인이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1조 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렇게 3개월치를 조회를 했을 때 9월 14일 날 1조 500억 정도로 매수를 했고 9월 13일 날 4,300억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매수를 한 외국인들은 이전에 매수한 외국인과 주체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있을 거고요. 그 기업들을 그냥 저희는 퉁쳐서 외국인이라고 그냥 부를 뿐이에요. 자본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외국 기업들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13일도 매수하고 14일도 갑자기 매수를 했습니다. 13일날 더 이상 상승을 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 매수를 했었고요. 14일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원인을 찾아봤는데 뚜렷한 원인을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굳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ARM이라는 영국 반도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첫날 25% 급등을 했습니다. 25%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급등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9월 14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CI가 상승을 했고 그 전날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물가가 상승을 하면 그 연준에서 금리 상승 카드를 또 만지작 할 겁니다. 그러면 호재로 받아들여질 텐데요. 실제로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하락을 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상 훨씬 낫거든요. 그 이유가 금리가 상승을 하면 세계 자본이 더 들어올 테고 그러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미국 경제가 덜 충격을 받겠죠. 그렇지만 상승을 하면 예전에 발생을 했던 것처럼 중소은행이 또 흔들릴 수 있고 파산 직면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회생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버틸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하락보다 더 나은 카드는 확실해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더 이상 금리를 인상시킬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더 인상시켰다가는 기업이나 시민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고 동결을
계속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외국인이 이렇게 투자를 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9월 15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주식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게 단기 상승일 수도 있지만 다음 주는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외국인들 간에 이렇게 서로 손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어쨌든 돌발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제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는 9월 13일, 14일 날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과 3분기에 매수를 했었던 보험사와 투신사가 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동시만기일이 왔을 때 누가 승자가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실 때 지금처럼 투자자별 매매 화면 그리고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 화면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화면 이 세 가지의 화면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월 14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관련해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